1942년 5월 7일 영국군 상륙부대가 아프리카 동쪽 인도양 해상에 있는 마다가스카르섬 북쪽의 중요한 항구 도시인 디에고 수아레즈를 공격 점령했습니다. 만약 당시 연합국들 간에 퍼진 소문대로 일본이 이곳을 장악한다면 영국의 최대 식민지인 인도로 가는 항로가 큰 위협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는 1869년에 만들어진 수에즈 운하도 이미 있었지만 1942년 5월이면 아직 북아프리카에서 독일군과의 전투가 한창이었기 때문에 지중해와 이탈리아 남단을 통과해서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때 일본은 2인승 특수자망정 가표적을 대형 잠수함에 싣고 인도양으로 와서 1942년 5월 30일 밤 디에고 수아레즈의 영국 함대에 기습 공격을 가했습니다. 여기서 영국 전함 HMS 레밀리즈가 좌연 앞쪽에 가표적 잠수정의 어뢰 한 발을 맞고 이후 수리를 위해 1년 동안 전투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1942년 5월 30일 밤 영국 해군이 완전히 기습에 당한 셈이었지만 디에고 수아레즈를 지키는 영국군도 무언가 이상한 낌새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공격 하루 전인 1942년 5월 29일 밤에는 이미 일본 잠수함 부대가 항구 동쪽에 와 있었고 일본 기록에 따르면 오후 10시 잠수함 탑재 정찰기인 영식 소형 수상기 한 대가 디에고 수아레즈 항으로 들어와 정찰을 실시했습니다. 영국 측 기록에는 오후 10시 30분 이 정찰기를 디에고 수아레즈를 지키는 영국군이 목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국군은 이때 정확히 어떤 정찰기인지는 파악하지 못했으나 항구 경계를 더 철저히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영국군은 이때 다음 날인 30일 새벽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것이 소형 잠수정이라고는 생각 못했고 주로 일본 항공대의 공중에서의 공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태평양 전쟁이 발발할 때 진주만에서 이 소형 잠수정 가표적의 정체를 알고 있었지만 영국, 호주 등의 동맹국들과 이 신무기에 관한 정보를 완전히 공유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드니에서도 그리고 이곳 마다가스카르에서도 호주군과 영국군은 소형 잠수정에 대한 특별한 대비를 못한 처지였습니다. 5월 30일 새벽에는 언제 올지 모르는 일본 항공대를 포착하기 위한 항공 정찰대가 배치되었고 전함 레밀리즈는 좀 더 안전한 위치에 다시 정박했습니다. 당시 디에고 수아레즈를 공격했던 일본 가표적 잠수정과 영국 함정들의 자세한 위치에 대해서는 기록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가표적을 보내놓고 주변에 잠수 중이었던 일본 대형 잠수함들의 기록은 있는데요. 잠수함 부대에는 기함이었던 2호 제10 잠수함을 비롯해 고장으로 가표적을 발진 못 시킨 18 잠수함과 발진에 성공한 16, 20 잠수함이 있었습니다. 먼저 2호 제16 잠수함에서는 가표적 잠수정의 공격 예정 시각에 디에고 수아레즈 항 쪽에서 화염이 치솟는 것을 목격했고 제10 잠수함에서도 이때쯤 예광탄이 항구 쪽에서 터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공격이 끝날 시점에 다시 2호 제10 잠수함에서 정찰기를 항구 쪽으로 보냈는데 항구 쪽에 구축함 및 대형 화물선이 있는 것을 목격하고 다른 정보는 얻지 못합니다. 2호 제10 잠수함에서 정찰기를 보낸 시각은 일본 기록에 공격 직후라고 되어 있는데요. HMS 레밀리즈가 공격을 받은 시각은 오후 8시 25분이었고 1차 공격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오후 9시 혹은 9시 20분에 다시 한번 가표적에 의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영국군 함정들이 폭뢰를 디에고 수아레즈 항 해역에 투하하고 있었을 때였고 일본 정찰기가 항구에 도착해 정찰을 수행한 시점은 가표적에 의한 2차 공격이 끝나고 시간이 좀 더 지난 때가 아닌가 추측됩니다. 영국 유조선 SS 브리티시 로열티는 당시 디에고 수아레즈에 정박 중이었는데 HMS 레밀리즈가 어뢰를 맞고 35분이 지난 오후 9시 항구 밖으로 나가다가 레밀리즈로 향하는 어뢰 항적을 목격하고 자신을 레밀리즈와 어뢰의 가운데에 위치시켜 자신이 그 어뢰를 뒤쪽 엔진룸 부근에 대신 맞고 바로 침몰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당시 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브리티시 로열티, 영국의 충성심이라는 뜻인 함 이름에 걸맞는 행동이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하지만 브리티시 로열티는 이것이 함의 최후가 아니었는데요. 이후 인양 작업을 거쳐 수리를 마친 다음에 인도양 한가운데 몰디브 최남단에 위치한 포트 T로 보내져 움직이지 않는 해상 유류 저장고로 쓰이다가 1944년 3월 9일 이번에는
독일 잠수함 U-183의 어뢰를 맞고 완전히 침몰했습니다. 잠수함과 악연이 많았던 배였습니다. 시드니 때와 달리 마다가스카르의 디에고 수아레즈 공격에는 자료들이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어서 사실관계를 알기 쉽지 않은데요. 레밀리즈와 브리티시 로열티를 공격했던 가표적은 한 척이었고 오후 8시 25분에 레밀리즈를 향해 어뢰를 발사해서 명중시킨 후 디에고 수아레즈 항안에 머물다가 35분에서 55분 정도가 지난 후 다시 레밀리즈를 향해 어뢰를 발사하고 이걸 브리티시 로열티가 맞은 것입니다. 가표적에 달려있는 어뢰 2발을 발사해 2척의 영국 배에 전부 명중시킨 셈이고 비록 침몰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가표적 중에서는 최고의 전과를 거둔 셈인데요. 이 가표적의 승조원 2명은 이후 제20 잠수함에서 출격한 가표적 제20호에 탑승한 아키에다 사부로 대위와 타케모토 마사미 2등 병조였습니다. 이 사진은 진주만 이후 2차 가표적 공격에 참가하기로 되어 있던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요. 앞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2인승 가표적의 지휘관인 위관급 정장이고 뒷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준사관, 부사관급인 병조들로 이루어진 정부입니다. 이 사진의 정장 7명 중에 가장 계급이 높았던 사람들이 바로 가운데 3명으로 해군병학교 66기 동기의 계급은 대위였는데요. 시드니항 기습 시리즈에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슈마겐시나 마츠오케이우의 가표적에 비하면 같은 계급 정장 중에서 나름대로 가장 큰 전과를 올린 셈입니다. 그렇다면 임무를 마친 아키에다의 가표적과 2호 제16 잠수함에서 출격했던 이와세 카츠스케의 가표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디에고 수아레즈를 목표로 가표적 2척을 발진시켰던 잠수함 2척과 나머지 잠수함들은 가표적 출격 위치보다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간 해역에서 계속 가표적을 기다렸습니다. 가표적과 다시 만나기로 되어 있던 시각은 5월 31일 동트기 직전 새벽으로 추정되는데 가표적 2척은 예정 시간까지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잠수함 부대는 근처 해역에서 수색에 들어갑니다. 당시 일본 측 자료를 보면 잠수함 부대는 마다가스카르 북쪽 끝 해역부터 훨씬 서쪽으로 나간 지점을 오가며 수색을 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최북단의 케이프 엠버라는 곳이 2차 회수 지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잠수함 부대는 6월 3일까지 마다가스카르 해역에 머물며 가표적 수색을 시도했으나 결국 가표적은 한쪽도 회수하지 못하고 철수하고 맙니다. 사라진 2척의 가표적 중 이와세 카츠스케와 타카다 코조가 탑승한 가표적은 마다가스카르 해역에 침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1942년 6월 2일 디에고 수아레즈 인근 해역에 시신 항구가 떠밀려 왔는데 이 시신이 이와세 혹은 타카다 중 한 명으로 추측되었습니다. 이와세의 가표적 16호는 어뢰를 발사했다는 정황도 없고 항구 잠입에 성공했는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아서 자망 중 알 수 없는 여러 문제를 겪고 결국 침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6월 2일에 떠오른 시신이 아키에다의 가표적이 아닌 이와세의 가표적 승조원 중 하나라는 것을 어떻게 확정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표적 20호의 승조원 2명이 훨씬 더 드라마틱한 최후를 겪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디에고 수아레즈 항구로부터 북동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노지 안탈리 켈리라고 불리는 섬이 있습니다. 디에고 수아레즈를 빠져나와 이곳까지 약 15km 정도 거리가 되는데요. 아키에다 사부로 대위의 가표적 20호가 이곳 해안에 떠밀려 옵니다. 선체에 어떤 문제가 생겨 회수 지점까지 갈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날짜는 거의 의문의 여지 없이 5월 31일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잠수정의 자폭 장치도 작동하지 않았고 이 작은 섬에 상륙한 아키에다와 타케모토는 원주민들의 도움을 얻어 마다가스카르 섬 본토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아키에다와 타케모토는 내륙을 통해 케이프 엠버로 갈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케이프 엠버 인근에서 일본 잠수함들이 기다리게 되어 있던 시간은 길어야 2일이었을 것이고 아키에다 대위와 타케모토 2등 병조는 이제 시간과의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아키에다 일행이 도착한 해안에서 케이프 엠버까지 직선거리는 약 21.5km입니다. 이건 대략적인 거리고 원래 길은 더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더 많이 걸릴 것입니다. 만약 이틀의 시간이 있다면 비록 숨어 다녀야 하지만 가능할 것도 같은 거리였는데요.
이후 아키에다 일행의 행적과 영국군의 대응에 관해서는 단편적인 자료가 몇 군데 널려 있으나 최대한 실제 지도와 맞춰 일어난 사건을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날인 6월 1일 오전 11시 아키에다 일행은 안지아베라는 마을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아키에다 일행은 원주민들에게서 음식을 구매했는데 대부분의 원주민들이 일본군에게 친절했지만 그중 한 명이 영국군으로부터 대가를 받을 것을 노리고 일본군의 존재를 영국 측에 알립니다. 정보가 영국 측에 전달된 자세한 루트는 알 수 없지만 6월 1일 이 지도 남쪽 디에고 수아레즈에 있는 영국 제5코만도 부대에 소식이 전달되었고 장교 2명과 병사 13명으로 구성된 추격대가 북쪽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추격대는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으며 일본군의 뒤를 쫓아 계속 북상했고 6월 1일 자정에는 안드라 노번드로니나라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방금 나온 두 마을 간에는 아직도 도보로 갈 수 있는 길이 존재해서 아키에다 일행도 이 길로 안내받고 북쪽으로 갈 계획이 아니었나 추측됩니다. 이곳의 원주민 촌장은 영국군이 요 근래 너무 시끄럽게 군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가 결국 도움을 주기로 하고 새벽에 원주민 16명을 추격대에 합류시킵니다. 영국 코만도 부대는 바로 추격을 개시했고 머지않아 아키에다와 타케모토를 발견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2명의 일본군이 발견된 지점은 원래 잠수함과 약속된 북쪽이 아니라 훨씬 남쪽으로 간 지점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아키에다 일행이 북쪽으로 가지 않고 남쪽으로 갔는지, 방향에 착오를 일으킨 것인지, 아니면 북쪽 길이 막혀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모함과 약속한 제3의 지점이 있었는지 그 이유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곧 영국군 병력과 아키에다 일행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고 아키에다와 타케모토는 사살되고 영국군 한 명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영국군 자료에는 전투 날짜가 6월 2일로 되어 있지만 다른 목격 증언에는 6월 4일로 되어 있기도 한데 자료가 모자라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아키에다와 타케모토가 마다가스카르에서 전투 끝에 전사했다는 것은 확실하고 2명이 전사한 곳에 1976년에 일본 대사관에서 위령비를 건립하기도 했습니다. 아키에다 대위와 타케모토 2등 병조는 어뢰 2발도 전부 명중시키고 이후에 전투를 치른 끝에 영국군 한 명도 전사시켜서 시드니와 마다가스카르에 갔던 가표적 중에서는 가장 잘 싸운 셈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타고 왔던 가표적 20호는 약 2주 후 영국군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시드니와 마다가스카르를 거치면서 이 사진에 나왔던 사람들은 거의 다 사망했습니다. 전사한 사람은 전부 2계급 특진되었습니다. 그래도 두 전투가 끝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3명 보이는데 먼저 이 사람은 야마키 테이지 중위로 시드니로 가던 도중 본인의 가표적에서 폭발 사고가 나서 같은 승조원이던 마츠모토 시즈카 1등 병조가 사망하고 자신도 큰 부상을 입어 트루크 기지로 돌아오고 대타로 왼쪽에 있는 반카츠이사 중위가 시드니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오타 마사하루 중위와 츠보쿠라 다이세이키 1등 병조는 마다가스카르 작전에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모함이 도중에 기관 고장을 일으켜 결국 디에고 수아레즈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시드니에서나 마다가스카르에서나 가표적 잠수정은 개발했던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그 크기로 인한 한계로 실제 예상했던 전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총 3편으로 구성되었던 일본군의 마다가스카르 기습 시리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시리즈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